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민노총 전교조와의 한판 전쟁을 선언한다. 문재인 정권은 20일 GM 공장이 폐쇄되는 군사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예고했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GM의 문제는 경영 실패도 있지만 명백한 것은 철밥통 노조에 있습니다. 놀면서도 6천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가는 귀족 노조를 감당할 기업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의 중심에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소위 민노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고용 창출은 끔찍하게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밥통 귀족 노조의 갑질은 한국 경제를 침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따리를 틀고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먹는 민노총은 우리 청년들의 머리를 암으로 덮을 것이며 머리를 더 붉게 물들일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모든 분야에서 무너지고 있는 지금 한판 승부를 해야 합니다. 대한애국당은 민노총과의 한판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비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여타 정당들은 결코 하지 못할 일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민노총을 압박하도록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발동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GM 군산 공장 폐쇄와 같은 사태 해결은 민노총 구성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민노총을 탈퇴하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대한애국당은 민노총 탈퇴 범국민운동을 시작 전개하겠습니다. 노동 영역에서의 암적 존재가 민노총이라면 교육, 나아가 정신 영역의 적색 세력이 전교조입니다. 민노총과 전교조 양세력이 우리 아이들, 청년들의 미래를 암세포처럼 차지하고서 썩게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전교조와의 전면 투쟁은 대한애국당만이 할 수 있고 해내겠습니다. 이 전면전에 애국 국민들이 뜨겁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2월 21일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이었습니다.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박성희입니다. 제28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및 간부확대회의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총체적 외교, 안보, 경제 실패 예고한 문재인 정권. 한미 FTA 폐기 세력에게 나라 못 맡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국에 대해 파상적인 보호무역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섣부른 한미 FTA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면서 한미 FTA는 대한민국 경제에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미 FTA 협상 전 벌써부터 철강에 대한 관세 53% 부과 등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한미 FTA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을 깨어버린 문재인 정권의 자충수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했었고 결국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한미 FTA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2012년 2월에는 당시 민주통합당이 종북 좌파 진보통합당과 함께 96명의 명의로 한미 FTA 발효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내서 국민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2년 민주통합당은 총선 승리 후 한미 FTA 협정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며 드라이브를 걸었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와 남경필 등 23명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직권 상정 시 국회 본회의에 표결하지 않겠다며 한미 FTA 반대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과거 한미 FTA 반대 표시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국의 한미 FTA는 한국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의 대표였던 한명숙은 독소 조항 수정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를 통해 폐기시키겠다고 국민을 협박했지만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못 맡긴다며 한미 FTA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관과 한미 FTA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한미 간의 동맹을 깨고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단초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미 FTA를 반대하고 폐기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더불어 사는 민주노총의 입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권이 19일 한미 FTA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대한민국 경제는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한미 FTA 재개정을 통해서 우리 주력 산업인 철강, 자동차, 전자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미 동맹을 깨어버리고 대한민국을 험난한 경제 파도에 던져버리는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의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고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철강 관세 폭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한미 FTA 자동차 부분 재개정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어안이 벙벙한 건지 미국과의 강력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경제를 전혀 모르는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문재인이 50년간 쌓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먼저 과거의 한미 FTA 입장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미 FTA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는 뻔합니다. 대한애국당은 한미 FTA 폐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받들고 한미 FTA 재협상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 사안입니다. 달콤한 사탕이 이를 썩게 한다. 문재인 친북 좌파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을 북한 김정은 체제의 선전장으로 만들기 위한 1단계 작업이었던 한미 군사훈련 연기에 대해서 말을 흐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발표 전까지 NCND, 즉 시인도 부인도 안함을 할 것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우방인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고 지난 14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보고서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시원한 답변조차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의 6회공 대북 제재를 한순간에 풀어주었고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를 먼저 비웃으면서 무시하였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과 인권 탄압을 통해 건설한 마식령 스키장을 공동훈련장으로 공식화하며 북한 체제 선전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요구대로 한반도기로 사용했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강제로 구성하여 참패를 했고 국민의 비난과 원성을 샀습니다. 주한 미군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유사시 북한 정권 수뇌부 제거와 미사일 발사대 정밀 타격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미신형 공격형 무인기 그레이 이글을 다음 달부터 4월까지 군산 미 공군 기지에 상시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수뇌부 제거 작전이 가능한 그레이 이글의 배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군사적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건설하는 실험용 경수로 공사가 1년 전보다 진전됐다며 가동이 임박한 단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분명 3월 패럴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강력한 도발을 할 것입니다. 또한 6월 전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력 때문에 전쟁의 위험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화라는 달콤한 사탕을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썩은 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미 동맹 강화의 주적이 친북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을 이번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폭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6.15 선언에서 김정일이 주장한 것이 연방제입니다.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합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과거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헌법 개정입니다. 지금도 좌파, 시도지사, 교육감들은 북한과 여러 루트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21년 아시안게임을 평양과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연방제가 되면 평양 정부와 각 시도지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권을 빌미로 대한민국의 중심을 흔들려는 속셈임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이사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고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고 폭침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당시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아셔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변형된 햇볕 정책 또는 더 업그레이드된 햇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평양 올림픽 시도로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게 받은 정치,
외교, 경제적 효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권은 한미 군사훈련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대한민국 정권이 맞는지,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21일 대한애국당 부대변인 박성희입니다.